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영화를 한번 정리해보고, 또 여러 그 인물이라든가, 또 관련된 주요 토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레겐타는 레오폴도 알라스가 1884년, 1885년에 지은 소설이죠. 그죠? 근데 그 소설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1995년에 거의 100년 이상이 되는 그런 갭을 두고 그 20세기 말에 그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이 레오폴드 알라스는 사모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모라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그 중간에 있는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의 그 경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기서 18세기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오비에도에 살았죠. 오비에도는 북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화의 배경도 오비에도고 사실은 또 소설책에 나오는 실제 그 소설의 배경 그 베투스다 그 지역 자체가 오비에도의 모델을 두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1901년대까지 이제 살았고, 그다음에 이분은 그 에스크리토르, 그러니까 사실주의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법률가이기도 합니다. 프리스타. 그래서 그 민법과 이런 로마 그런 그 법에 상당히 그 정통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사이고, 그다음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 동시대 그 문학 작가들을 비평한 사람. 그 사실은 비슷한 작품인데 노벨라 로사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벨라 로사는 연애 소설들입니다. 아주 어떤 그 좀 뜻한 그런 남녀 간의 연애, 그 또 짜릿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요즘 여러분들이 그 어휘로 요즘 시대 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썸 같은 거죠. 그죠? 사랑하는 어떤 그런 남녀 관계 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제 아주 사람들이 읽기 좋게 아주 그 감미롭게 표현을 해서 출판을 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노벨라 로사라는 건데 그런 소설들의 허구성 또 이제 좀 문학적인 수준이 낮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무튼 상당히 그 인텔렉츄얼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 클라우즈의 철학이라고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죠? 클라우즈의 철학은 그 당시 독일에 유학을 갔다 온 그 장학금을 받고 갔다 온 그 콤플루텐세 마드리드 대학교의 교수에 의해서 그 사람의 학파에 의해서 이제 막 스페인에 서 유행을 한때 한 그런 그 하나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범신론적이기도 한 그러한 이제 사상인데 이게 그 당시 그 프로테스타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질서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원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랬죠. 학생들이 그 대학교 내부에서 데모를 하고 아주 막강한 그런 보수적인 질서에 뭔가 반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클라우디스모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수프리메라 노벨라 첫 번째 소설은 바로 이 라레겐타입니다. 그래서 이 라레겐타는 그 포르톤타 카신타가 나오기 이전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 갈도스의 작품을 볼 수는 없었을 거고 다만 여기 나오는 그 라레겐타라는 그 여성 아나가 실제 이름이죠 소설책에 그 아나의 그 인물 유형은 사실 좀 특이하죠 그죠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아주 좀 내면의 극단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상당히 좀 에로틱하면서도 상당히 경건하기도 하고 도덕적이면서도 비도덕적인. 근데 상당히 그 내면의 어떤 반항적이고 과거의 어떤 자기가 살아온 데 대한 좀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히 엄격한 억눌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자기의 어떤 그런 좀 질풍노도의 그런 갑작스러운 돌발적인 행동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여성을 mujer insatisfecha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불만이 많은 그런 여성. 지금 그냥 우리가 한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타입을 그렇게 만들어서 소설책에 나오는 그 당시 19세기 사실 소설책에 나오는 불만으로 찬 여성.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담 보바리입니다. 마담 보바리가 그 어떤 기존의 질서에 반항을 해서 막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반항적이고 또 사회의 어떤 그런 보수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여성의 그런 불만족성이 많은 여성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그 좀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사실주의의 마담 보바리의 그 사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표현 방법이 바로 그 소설 속의 하나의 가장 그 큰 모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로베르의 그런 정말 깨알 같은 그런 표현으로 많은 배경 묘사, 인물 묘사를 하는 그런 작품,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초창기에 나온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담 보바리를 본떠서 하나의 그 모델로 해서 만든 또 다른 스페인의 그런 인물이 라르겐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라르겐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주인공, 이 캐릭터. 그걸 바로 그 무헤르 인사티스페차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로 어떤 그런 개념들, 관념, 그걸 보바리스모라고 하죠. 그 보바리스모로 어떤 보바리스모라는 개념의 하나의 그 의인화된 그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아나 오소레스고 또 당연히 마담 보바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르투나타 하신타에 있어서의 보바리스모라면은 주로 어떤 여성하고 관계가 될까요? 보바리스모. 하신타보다는 아무래도 포르투나타가 더 여기에 적합한 그런 인물로 보이죠, 그죠? 자기 어떤 지금 그 생활의 불만성, 지금 또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은 그게 쉽게 되지 않는, 또 때로는 질풍노도의 그런 폭발적인 그런 삶을 막 살아가는 아주 특이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항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여성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하나의 그 사랑이라는 개념.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 당시로 봐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떤 부부 간의 사랑, 아니면 남녀 간의 사랑,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지만 또 어떤 친구 간의 사랑, 좀 다른, 그, 좀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 그 신의 어떤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 보바리즈모와 관련된 이 사랑은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하나의 그 당시 사회에서 생성이 된 그러한 사랑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카도 모르탈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죄악이라는, 죄악은 결국 죽음을 낳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죄의 삭은 죽음이다. 다시 여기서 죄를 많이 지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페카도 모르탈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페카도 모르탈도 사실은 어, 굉장히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라든가, 그다음 시기라든가, 또 또 그런 정욕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라든가, 또 탐식을 하는 그런 음식을 탐하는 그런 또 그 본능적인 그런 어떤 욕구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그 오만이라는 거, 오만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그 죄악 중에 하나죠. 그 보통 그 서구 전통에 있어서 7대 죄악이라는 게 있죠. 바로 그런 개념들이 이 지금 작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 향락적인 것,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지금 또 나태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엄회하려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우리 그 써놓은 온라, 이 오노리 온라라는 개념이 있죠. 둘 다 어떻게 보면 명예라는 개념하고 가까운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명예라는 거, 한국말로 생각하는 명예라는 개념은 오노르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명예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판이라든가 행동의 결과로서 많은 사회의 리플렉션이 있고 그다음 그걸 다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그 명예가 지켜지는 거죠. 인정이 되는 거고. 내 명예는 내 혼자 결정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건 하나의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개념이라면은 온라는 건 이건 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온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하나의 명예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체면에 가까운 한국말로 체면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체면이라는 거는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어떤 격식이고 가식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로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자연스럽고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온라는 좀 왠지 극과 극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하나의 그 덫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힘든 그런 개념으로도 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체면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결국엔 큰 고충을 겪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인물들도 문학 작품 속에 나오죠. 이런 개념들이 지금 이 라레겐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 아나 오토레스의 남편이 있죠, 그죠? 남편은 아주 사회적인 어떤 평판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개인 스스로 되돌아볼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일단 볼 때 많은 것들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폭로를 시켜 주죠. 그죠?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 스스로가 뭐 우리가 위선적이라고 보든 안 보든 그런 거 개의치 않은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자기 부인이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깨달을 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 자기 자존심, 또 체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또 행동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뭔가 큰 결투를 하게 되고 그 결투를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비운의 그런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온라라는 개념이 좀 더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은 언어로 온라는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이 까데론 델라 바르카의 작품 중에 El Médico de su Honra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의사가 부인의 어떤 그런 불신,
또 어떤 그런 의처증 막 이런 것들이 섞여서 자기의 어떤 체면에 큰 상처가 가게 되고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극작품이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깊은 그런 내면을 다룬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이런 리플렉션들이 또 이 그 레겐타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데사피오라는 개념은 결투, 어떤 의견이 대립이 있거나 어떤 그 인물들이 서로 대립할 때 데사피오, 결투를 하게 되죠. 요즘 시대는 결투가 받아들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결투라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옛날에는 이게 법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그 어떤 그러니까 법률로서 이게 성문화되어 있는 하나의 그 그러니까 가능한 그러한 그러니까 제도로서 보호를 받는 그러한 하나의 그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기해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결투를 벌이는 것이 합법적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또 라데켄타에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제 더 확인을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리베랄리즈모 자유주의라는 것이 또 굉장히 큰 하나의 그 당시의 이슈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유라는 것은 감히 일반 사람 내지는 어떤 그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 상상할 수 없는 보수권의 그 아주 대항을 하는 그런 좀, 어, 좀 불충한 그렇게 그 성실하지 못한 비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되다가 이제 클라우시스모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내면의 또 어떤 시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유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태동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 영화의 그 작품 원작 그 레오폴드 알라스 그 작가는 아주 자유주의자였고 그다음 이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 보수적인 성격도 많이 숨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자유를 또 신봉한 그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베투스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념들, 도덕관념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상이라든가 또 평소에 생활하는 모든 관념도 굉장히 자유주의자를 좀 지향하는 이제 향해서 신봉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물론 도덕적으로는 좀 타락한 인물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관계없이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과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다 있었고 그런 거 관련 없이 하나의 그 정신적인 하나의 그 오리엔테이션, 에스피리투알 내지는 뭐 모랄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유주의자가 상당히 큰 하나의 이슈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다음 그 테르툴리아라는 어떤 그 배경이 여기서도 이제 자주 소개가 되는데 테르툴리아가 하나의 그 작품 속에 띄엄띄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화를 하는지 가만히 보면은 주로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당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 정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는데 그 물론 그 문학 작품 그 깔데론이라든가 로페 데베가의 극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로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 소재들은 모랄리다십니다. 도덕성.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좀 문제 있고 도덕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떼뚫리아에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집에서 하거나 길거리에서 도덕성을 갑자기 이야기한다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저건 그냥 좀 말이 많이 오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상당히 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죠.
근데 테르툴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진득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이런 무거운 테마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 그런 장소고 또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포크레시아. 이포크레시아라는 개념은 위선이죠, 그죠? 이제 베투스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위선자입니다. 이포크리다, 그죠? 이포크레시아는 그 위선이라는 개념인데 이 도시 자체가 하나의 위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죄악과 위선과 정말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이 허구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모든 그 말과 행동과 또 이런 옷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허구적인 그런 그 상태이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물들의 대화에 의해서 이 허구성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큰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큰지를 이제 스스로 폭로를 시켜주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글레시아. 이글레시아는 지금 가톨릭 그 교회를 말하는 건데 성당 그죠? 이 작품 첫 그 장면 자체가 바로 교회의 첨탑, 성당의 첨탑을 쭉 이렇게 비춰주면서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다시 여기서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장면 전부 다 그 가톨릭 성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그러한 신성한 장소가 처음과 끝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글쎄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 또 어떤 도덕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작품하고 밀착되어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우리가 또 시각에서 볼 때 도덕 지금 우리 그 여기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만을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그 가톨릭의 성당이라는 건 그 교회라는 거는 굉장히 위선적인 장소입니다. 특히 위선적이면 안 될 장소가 위선적이니까 더 나쁜 거죠. 더 나쁘게 보이고 더 적나라하게 이 비평을 하는 그런 부분 같이 이렇게 좀 왠지 비춰지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 자 레오폴드 알라스는 자유주의자고 그 자유주의자는 보수주의자를 좋지 않게 생각했겠죠. 교회는 보수주의의 그 3대 권력 중에 그, 그 하나의 그 권력을 지지하는 기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토픽을 우리가 이 토픽이라는 건 결국에 이 이야기 형성이 되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소재들. 그럼 그 소재는 어떤 테마,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그 형식일 수도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의 그런 배경 묘사와 관련된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 토픽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토픽들이 모여서 바로 그 수사학적인 어떤 하나의 큰 뭐라 그럴까요? 그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고전적 관점에서 문학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방법, 하나의 그 기법들의 그 뭐랄까요? 서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하나의 그 군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이야기 스토리북이라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물론 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은 주로 스토리 전개에 영향을 준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토픽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 전개에서 가장 큰 또 지금 고전 그 개념들 그 개입이 된 지금 기법들 중에 하나가 알레고리 기법입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우리 지금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픽션이라는 겁니다. 픽션. 알리에닐로퀴움이라는 어떤 라틴어와 관련되는 건데 결국에 이건 하나의 극구의 가공적인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독자한테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페인의 예를 들어서 그 13세기, 14세기 이럴 때 물과 수로의 논쟁, 또 영혼과 육체의 뭐 아주 격투를 벌린 그런 논쟁, 이런 어떤 그 제목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면 결국에 감성과 이성의 대립, 또 어떤 정신적인 가치와 육체적인 가치의 대립, 막 이런 그 두 개념이 서로 격투를 벌입니다. 그야말로 심한 논쟁을 벌이는데 그 개념들은 의인화된 사람 형태로 다시 태동이 되고 그래서 변신을 한 상황에서 서로가 대화를 하게 되죠. 그 다음 대화를 벌리다가 서로 이제 격론을 벌입니다. 자기가 맞다, 넌 틀렸다. 이걸 서로 아주 그 논리적으로 서로가 공격을 하고 서로 방어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어떤 장르의 흐름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작품을 소설을 보면은 돈 알바로와 돈 페르민 이 두 명은 두 인물로 나오지만 사실은 한 명은 바람둥이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인간 돈 페르민은 어떤 정신의 또 쾌락을 쫓는 정신의 어떤 그런 가치를 쫓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치라는 게 비도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알바로는 좀 더 굳이 이제 그 물과 술의 논쟁에 대입을 시킨다면은 비노, 이 술에 더 가까운 존재고 돈 페미는 악과 물에 더 가까운 존재입니다. 어느 것도 다 완벽하지 않고 다 문제 있습니다. 다만 역할이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치고받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하다 보면 논리가 생기죠. 논증법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증법이라는 거죠. 중세 변증법, 또 나중에 뭐 근대 현대 오면서 또 변증법이라는 게 계속 우리 인간의 어떤 철학사와 관련해서 계속 발전해 나옵니다. 그래서 돈 알바로와 돈 페르민의 그런 그 서로 다른 극단적인 그 인물의 그 성격 캐릭터에 의한 변증법들이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내가죠. 중간에는 아나고 소레스, 아나가 있으면 레켄타가 있죠. 그러니까 레켄타와 서로가 또 대화도 하지만 두 명이 레켄타와 나누는 그 대화 속에 그 내용은 계속 사실은 대치가 되고 스토리 전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세둑시온 아둘테리오 유혹이라는 거 세둑시온 아둘테리오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허구적인 사랑 바람 피는 거죠. 바람 피는 거. 그래서 그 결혼을 한 사람이 정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상대를 찾아서 헤매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아둘테리오입니다. 그건 사실 종교적으로 그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나쁜 거죠. 근데 베투스다라는 도시에는 일상화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즐기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아둘테리오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유혹을 하고 그야말로 뒤죽박죽 그 요지경 세상인데 어 다만 조금 더 가볍게 그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제 그걸 읽거나 또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영화로 된 건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지금 도덕적으로 나쁜 걸 지금 다 그게 물든 사람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의 어떤 습성들 또 그 속에서 희생이 되고 또 서로 막 다시 복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그 특히 그 포르투나트 가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영화 그 작품에 비하면은 훨씬 더 좀 더 픽션에 가까운 허구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고 허구적인 인물들이 많은 그런 작품으로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여러 가지 한
그 문학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것저것 할 이야기들이 지금 좀 남아 있는데 이건 작품을 아무래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걸 설명으로 하면 그냥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오늘 지금 또 한 10가지 토픽을 포함해서 몇 가지 작품의 중요한 요소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다시 우리가 대입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어, 한번 탐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